수의 순서를 아는 것은 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게 해주고요. 덧셈과 뺄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수직선의 기초학습이 되는데요. 수직선은 자연수의 범위에서 1 차이가 나는 수들이 배열되죠. 연속된 자연수 사이에 다른 자연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수의 순서를 잘 인지하고 있으면 1 큰 수, 1 작은 수, 2 큰 수, 2 작은 수 등의 수 사이의 관계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산기호를 쓰지 않을 뿐이지 연산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수직선의 특징 중 하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수직선은 수의 위치를 부여한 거죠. 거리가 멀어지면 수 사이의 차이가 크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수 사이의 차가 작은 거죠. 이와 같이 수를 공간적인 위치로 파악하게 되어서 수감각을 높일 수 있어요. 덧셈과 뺄셈에서 수직선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수직선이 알맞은 수를 써넣으면서 수의 순서, 규칙성, 수의 크기 등을 익힐 수 있고 차례대로 세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세기도 연습하면서 두 자릿수를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수를 비교하여 순서대로 놓기,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찾기 등은 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도 기를 수 있겠죠.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와 같이 조건에 맞는 수를 이해하는 것은 이후 5학년의 수의 범위 학습에도 연결이 돼요. 경계값이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중에 부등식에도 연결돼요. 꼭 부등식이 아니더라도 수의 범위는 문제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하게 돼요. 수의 순서 학습은 이처럼 수의 개념을 탄탄하게 잡는 데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19가지의 수를 모으고 가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직 구체물이나 반구체물을 써야 하는 시기의 아이들인데 생각으로만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수를 다양하게 모으고 가르기에 보면서 수량의 변화, 수의 보존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해주세요. 가르기를 생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구체물을 가지고 한 개씩 자리를 바꿔보면서 가르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1단계 2로에서 제시한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만큼 가져오고 모아보고 가르기해 보는 것, 이것이 필수예요. 아이들은 구체물을 많이 사용해서 생각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굳이 구체물을 쓰지 않아요. 처음부터 생각으로 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아이마다 구체물을 떼고 생각으로만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양하게 가르고 모을 수 있는 것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수, 연산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지 사실 수와 연산이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수를 다양하게 세고 수를 표현하고 수만큼 물건을 가져오고 두 접시의 물건을 한 접시에 모아보고 다시 두 접시로 나눠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요. 어떤 기준이 되는 수부터 이어도 세고 거꾸로도 세고 다양하게 묶어서도 세어봐야 해요. 이런 과정이 모두 덧셈과 뺄셈의 기초가 되는 거죠. 몇과 십몇의 관계성을 보도록 해주세요. 몇과 십몇의 관계성을 잘 보는 아이들은 몇십 몇의 관계성도 파악할 수 있어요. 십몇을 십과 몇의 합으로 나타냄으로써 수의 구성을 이해하는 첫 출발이 되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수가 있을 때 이걸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10개씩 묶음과 낱개로 떼어내어 봄으로써 수를 유연하게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십몇은 십과 몇의 합이니 결국 몇과 몇을 더한 다음 10을 더하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낱개끼리 더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십몇 빼기 몇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 2호가 1단계 1호의 학습의 연장처럼 보이거나 1단계 3호에서 퉁 치고 가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1단계 2호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1단계 2호에서 19가지의 수를 다루는 과정의 필요성이 이해되시나요? 수를 다루는 과정에서 습득한 수 감각과 수색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연상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덧셈의 알고리즘을 해결할 때 받아올림을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적절한 양의 물과 햇빛, 정성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드리는 정성, 올바른 정성을 들여주어야 주렁주렁 결실을 보게 되겠죠. 슬기로운 연산학습, 슬기로운 에그 생활 응원하겠습니다.